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조선은 끝났다. 세 번째, 김여정 21천하. 김여정이가 한반도를 들썩이게 하고 천하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한 20일 동안에. 그죠? 그런데요, 김여정이는 그런 깜냥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김여정이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김정은 따까리 노릇하던 사람이에요. 백두혈통이니 뭐니 하더라도 여하튼 주인공의 특급 따까리 재떨이까지 들고 있던 특급 따까리 역할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지위에 올라간 거예요.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에는 누군가가 연출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0일 동안 천하를 쥐락펴락 하다가 사라지니까 지금 김여정 얘기도 없잖아. 며칠 안 지났는데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김여정이 20일 동안 나와가지고 날뛰도록 만든 연출한 사람, 그 사람이 북한의 실권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누가 그걸 연출했을까? 정말 김정은이가 연출했을까? 김정은은 아닌 것 같죠? 그럼 그게 누굴까? 오늘 얘기 주제는 그겁니다. 김여정은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김정은이 담배 피우면은 그 딱 재떨이 대령하는 여자예요. 김정은이 사인하면은 거기 가가지고 그 싹 그 잉크 커버하는 그 닦는 사람이에요. 늘 졸졸 따라다니면서 서비스하는 여자예요. 말하자면 일종의 하녀예요, 하녀. 그래서 그죠? 정말 하녀의 몸짓. 강자 앞에 한없이 몸이 쪼그라들고 막 아양을 떨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시진핑 앞에 갔을 때 김여정이죠. 그죠? 오빠 앞에서는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보세요. 몸둘 바를 모르잖아. 막 만면에 웃음을 지면서. 근데요, 이 김여정이 위풍당당하게 내려다보고 압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 문재인입니다. 보세요, 이거. 김정은이 친서받는 꼬라지 보세요. 평창 올림픽 때 악수를 내 이래 하는 건 내가 처음 봤어. 일국의 대통령이 말이야. 무릎 인데서 올려다보고 이렇게 악수하는 게 어딨어. 완전히 내려다보고 꼿꼿하게 서가지고 내려다보잖아. 그죠? 근데 바로 옆에 김영남이가 있는데, 김영남이가 이 문재인하고 악수할 때는요, 황송해가지고 김영남이가 막 무릎을 이 다리를 굽히고 막 숙여가지고 이래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CNN에서 보도가 됐어요. CNN에서 김여정이를 저렇게 천하의 김여정이로 만들어준 게 누구다? 문재인이다. 국제적으로 그렇게 막 떠받들어가지고 세계급 공주로 만들어준 게 이 문재인입니다.
왜? 김여정이가 대단해서 그랬을까? 위대한 수령 김정은의 동생이거든. 이 권력 서열을 보면요, 시진핑 아시아 동아시아의 황제죠, 그죠? 그 다음에 김정은은 조선 왕입니다. 그 다음에 김여정이는 조선 공주예요. 그 다음에 서열은 누구일까? 옥류관 주방장. 옥류관 주방장한테 처먹는다고 욕먹는, 게 처먹으면서 요사를 떤다고, 작살나고 있는 게 문재인입니다. 그게 남조선 총독이죠, 뭐. 궁중 주방장한테도 작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북한의 대남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의 어떤, 핵심 전술, 있잖아요, 그죠? 북한의 대남 전략의 핵심은 적화통일입니다. 그거는 이제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적화통일이에요. 연방제액 하는 거 그런 거요. 적화통일이 한 방법일 뿐이에요. 근데 이 적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공 세력을 어떻게 되겠어요? 없애버려야 되겠죠. 남한 내에. 반공 세력이 있으면 적화통일이 안 되겠죠. 왜? 공산주의와 반공 세력은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 통일을 막는 세력이죠. 적화통일을 막는 세력입니다. 그죠? 이 세력도 통일을 안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공 세력은. 반공 세력은 무슨 통일을 하자 겁니까? 자유민주주의 통일하자 하는 세력입니다. 이쪽은 공산주의로 통일하자는 세력이고, 이 두 통일 세력 간의 충돌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의 이 전략은요,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의 기본 전략은 뭐냐 하면은, 문재인한테 공개적인 지령을 내려요. 이건 내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뭡니까? 김영남이가 공개적으로 그 이해찬이한테 그랬죠, 그죠? 북한 올라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보수 타파에 나서라. 그 보수세력 다 작살내버라. 그래서 지금 한참 거의 작살냈죠. 보수세력 지금 거의 무기력해요.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죠? 이 시기까지는 문재인은 적의 도구죠. 그렇죠? 말하자면 적화 통일을 위해서는 보수 타파를 해야 되는데 보수 타파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거 앞잡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문재인을 지켜라. 문재인을 지원하라. 문재인을 격려하라. 이거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북 정권이 그저 삶은 소대가리니 뭐 이런 욕을 하면서도 본질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왜? 보수 타파를 문재인 손으로 해야 되니까. 저거 손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과 조선과 문재인이 합작으로 보수 타파를 하는데 이게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 남조선 총독부 역할을 한 거죠. 그 상국은 뭡니까? 상국은 북조선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하자면 중국 갔다 와가지고부터는 문재인 정권이 뭘 하냐 하면은 대한민국을 소중공으로 개조하는, 바꾸는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공수처 설치죠. 그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4.15 불법선거. 4.15 선거는 원천적으로 불법선거입니다. 불법선거인데 이 바코드를 쓰게 돼 있는데 QR코드를 썼죠. 그 다음에 개표기에 외부 통신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외부 통신이 하도록 해가지고 외부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이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만들어 놨죠. 그렇죠?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법 선거다. 그래서 불법 선거에다가 또 부정 선거, 그래가지고 사전 투표를 조작을 했죠. 어느 정도 이기도록 10% 이상 이기도록, 민주당한테는 10% 이상 플러스하고, 저기한테는, 통합당한테는 10% 빼고, 그러니까 20% 날조를 한 겁니다. 사전선거에서. 그죠? 그 다음 지금 보면 뭐 나타나는 게 유령 투표도 말겠죠. 선거 인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네. 이런 날조 선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4.15 불법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의회 권력까지 장악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한의 모든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뭐로 바뀌어버렸습니까? 남조선 총독부로 완벽하게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15를 통해 가지고 중국, 조선, 문재인 이 합작한 보수타파 소중공 작전이 성공을 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직도 대한민국을 완전히 흡수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이 뭡니까? 이 반공 세력이 힘을 못 쓰고 또 친북, 친중 세력이 확고하게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북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우리가 전번에 총선 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문재인 지원 수령을, 지령을 내립니다. 지령을. 그 핵심 뭡니까? 문재인을 도우랍니다. 문재인 도와줘라. 그래야 저게 우리 게 된다. 보수 세력은 이제 완전히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적화 통일의 길을 뚫을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수령교실을, 문재인을 도우기 위한 수령교실을 내렸는데, 제가 찾아본 거로는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거 끝나자 유튜브를 작살내라 하는 얘기 했죠, 제가. 왜? 이 남한의 언론은 지금 보다시피, 그죠? 완벽하게 장악됐죠. 총독부에, 남조선 총독부에 완벽하게 장악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튜브는 미국 회사 거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북의 지령이 뭐냐 하면은 유튜브 작살내. 그래가지고 얘들이요, 실제로 민주당 출신을 유튜브 그 한국 지사에 투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그 뭡니까 유튜브를 그 이 한국 그 뭡니까 반 문재인 유튜버들을 그 원천 차단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유튜브에서 결정하니까. 그런데 얘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계속 노란 딱지를 붙이는 거라. 그 수익이 못 나오도록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자멸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한국 시민들이요,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후원을 많이 해줘요. 후원을. 그래가지고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데는 한 달에 1억 2천만 원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유튜브 작살내라 그랬는데 작살낼 방법이 없어요. 왜? 이건 유일한 이유는 뭐든지 작살낼 수 있어요. 얘들은. 한국에서는. 왜 작살 못 낼 거야? 미국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린 게 수령교시가, 이것도 내 얘기했죠. 윤석열을 제거하라. 윤석열이 저게 만약에 법을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법대로 하면은 너건 작살나. 너건 죽어. 문재인 부어인 방에서 자살해야 돼. 너건 멸족을 하게 돼 있어. 알아요, 북한에서 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제거하라는 신호를 이 교시를요 여러 번 보내요. 여러 번 수없이 보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나쁜 놈이라느니 윤석열이는 공수처 수사 1호 수사 대상이라느니, 그 다음에 윤석열이를 가만 내버려두면은 문재인이도 노무현 그처럼 노무현이 부엉이 방에서 뛰어내려 죽은 것처럼 너도 그래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까지 막말을 합니다. 이것도 내 강의를 했죠. 있잖아, 그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어디 감히 검찰이 말이야 정권을 건드려. 이거는 민주주의라는 그런 민주주의 제도가 그들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가만 내버려둘 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스스럼없이 칼을 빼는 모습에 국민들은 검찰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사실은 누가 공포를 느끼고 있다? 저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야, 윤석열이 저거 내버려 두면은 우리의 꿈은 수포로 돌아가겠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남측의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실패할 경우 빚어질 결과로 봉하마을의 부엉이 바위가 떠올리고 있다. 너 그럼 죽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겁주냐면 검찰개혁이 또다시 중도 반단된다면은, 중도에서 끝난다면은 앞으로 제2의 부엉이 바위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너희는 뭐게 된다? 멸족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부엉이 방이라는 건 패족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요, 윤석열이가 제대로 수사하면은 쟤들은 패족이 돼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의 역적으로 낙인을 찍히고, 전 한 100명 이상은 최소 100명 이상 감옥에 가야 돼요. 한 10놈은 처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북이 어떻게든지 윤석열이 제거하라 그러고, 지금
청와대하고 추미애하고 민주당이 막 미친 듯이 윤석열이를 몰아내려고 난동을 부리고 있죠. 그렇죠, 그죠? 근데 윤석열이한테 그걸 기대할 수 있느냐? 그건 아직 모르겠어, 사실은. 나는 윤석열이한테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시기에 윤석열이가 그죠? 칼을 빼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부정선거에 관련된 조사를 그 수많은 고발을 했는데도 하나도 조사 안 하고 있잖아. 오직 조사한 게 딱 뭡니까? 민경욱이 조사만 했잖아. 그렇잖아, 그죠? 이거는 이미 윤석열이는 끝났다. 윤석열이한테 기대하지 마라. 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 무너졌네. 한국 주권자들이요, 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느냐? 나는 없다고 봅니다. 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 한국인, 내가 볼 때는요, 탈북자뿐입니다. 딴 사람들은 자유의 가치를 몰라요, 한국인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눈앞에 이익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유라는 가치가 안 보여요. 오직 민족, 이익,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패거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민경욱을 공격하라.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하는 아이콘이 민경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경욱을 집중 공격하라는 겁니다. 북매체 입심센 민경욱 부정선거 타령, 부정선거 타령이라 그래요. 지금 한국에서 그죠? 부정선거를 문제 삼는 세력들은 극소수예요. 그러면 그죠? 사실은요, 통합당입니까? 저 이름이. 야당 이름이 미래통합당. 그 이름도 듣기 싫어요. 꼬라지 진짜 참 한심해요. 이 인간들은요, 이번 선거에서 조작이 없었다고 결론을 냈어요. 참 기가 차요. 그것도 저거가 자체 조사한 거 아무것도 없고 언론에 난 거 보고 그래 결론을 내렸대요.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얘들은 그죠, 이익이 눈앞에 들어가면은 지금 국회의원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한테 이익인데 그거에 손상이 갈 수 있는, 혹시 그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가치, 그런 거는 죽자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윤미향을 수호하라. 왜 윤미향을 수호하겠어요? 윤미향 남편이요, 간첩 혐의로 깜방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이 남한의 그죠, 주요 사회단체들이 북한과 어떤 커넥션이 있다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수호하라고 얘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요, 시민사회단체들도요, 거의 난파 간첩 수준이에요. 자, 이렇게 윤미향이는 이거 6월 1일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6월 초까지 익하던 애들이 말하자면 뭐예요?
문재인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시를 내리던 이 북한이 6월 4일 날부터 갑자기 돌변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돌변을 해요. 그래서 김여정의 20일 천하가 시작되는데 거기에서는 그죠? 핵심이 뭐냐면 문재인을 매우 철하여요. 이때까지 문재인 수호하다가 지금부터 문재인 매우 철하로 나갑니다. 이 도대체 얘들은 종잡을 수가 없죠. 왜 이러는지. 우선 6월 4일 날 이제 김여정이가 1차 담화를 내죠. 그죠? 이게 이제 골 때린 담화죠. 요 노동신문 보도입니다. 그죠?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 남조선 당국의 묵인하에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 적대 행위 감행하고 있다.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문재인 너 뭐 하고 있어? 탈북자 삐라 막아라. 이거 못 막으면 너 죽어. 이겁니다. 핵심은. 그런데요, 사람들이 탈북자 삐라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고 딴 이유가 있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탈북자 삐라가요, 저들한테는 핵폭탄부터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말하자면은 쟤들은 완벽하게 통제되는, 첫째, 성장 과정에서부터 세뇌가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일 노동신문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세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제 로봇이 돼 있는 거예요, 북한 인민들은. 그렇죠, 그죠? 그런데 관제 인민 로봇이 돼 있는데, 관제 로봇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이니까 생각하는 능력은 있는 거예요. 뭘 하면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관제 뉴스가 관제 이 지식 뉴스 이런 게 아니고, 관제 정보가 아니고 외부의 정보가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도 깨어요. 로봇에서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곳에서도 북한의 그런, 말하자면 이 관제 정보를 벗어난 외부 정보를 넣어주는 곳이 없어요. 그죠? 그 유일한 통로가 뭡니까? 대북비라. 왜 대북비라가 그게 그렇게 됐냐?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로봇으로 살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 그러니까 여기 와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조국에 대한 사명감이에요, 이거는. 난 박상학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봐요. 17살 자식도 있다 그래. 부인도 있다 그래. 그래서 여기서 그죠, 적당히 굴러가지고 관변 앞잡이 노릇하면요, 먹고 사는 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험한 길을 가고 있잖아. 난 일제시대 독립운동했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박상학이. 일제시대 독립운동요, 어디 가서 했어요? 국내에서 거의 못 했어요. 어디 가서 했습니까? 만주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좀 가난하게는 살았지만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목숨 걸고 하잖아, 진짜. 박상학한테 돈 좀 붙여주십시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죠, 탈북자가 하는 역할은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 투쟁하는 게 나는 이 사람들 뿐이라고 봐요. 한국인들은 혈연, 지연, 학연에 매여 있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유, 민주주의 이런 걸 수호할 의지가 없어요.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그 또 하나는 북에 그 외부의 정보를 넣어줘가지고 북이 그 소위 삐라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인류의 가치, 그죠? 인류의 가치에서 그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요, 자유예요. 인류의 역사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평등은 자유를 골고루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평등이란 가치는. 근데요, 이 담화의 핵심을 보면은,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자기 수호를 하려고 그랬죠. 체제 수호를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그 수호를 못하게 하는 게 미국의 압박도 남한이 부자인 나라이기 때문 또 그것도 아니고 대북비라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라, 북한이 지금. 그래서 담화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 총독, 탈북자 피라는 무조건 막아라.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못 막으면은 남북관계 파탄나고 너도 작살나. 이걸 20일간에 대대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남조선 정부가 발광을 하죠. 거의 지랄 발광을 합니다. 우선 대북 비라가 악마인 것처럼 평화를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것처럼 악마몰이를 해요. 그 악마몰이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이재명입니다. 웃기는 인간이에요. 이재명이가 딱 내걸었던 뭡니까? 자기의 어떤 구호가 뭡니까? 억강부약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새 하는 짓을 보면요, 억강부약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아예 돌격대 같아. 제일 약한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모든 악의 근원인 것처럼 아예 범죄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나는 그 이재명을 보고요, 히틀러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다. 김일성의 정도가 아니다. 나 지금 진짜 이재명을 보고는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저렇게 날뛸 수 있구나. 모든 가치를 정반대로 뒤집을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는 박상학을 마녀사냥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박상학은 마녀사냥하는데 언론도 총동원됐죠. 그래가지고 박상학 집을 아예 까버렸죠. 공개를 해버렸죠. 사실상 주소를 공개한 겁니다. 송파구 어디에 뭐 아파트 이래가지고 사진 다 찍어가지고 그거 올려버리고 말이야. 그러면 뭡니까? 북한한테 뭡니까? 와서 죽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인간들은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아니고 북한의 지령이라면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독립운동가들한테 총 쏘는 짓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집단들입니다. 김정은의 하수인에 불과해요. 중국의 하수인에 불과해요.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과 그 민주당, 이 패거리들은.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래 하락해 놔놓고 또 더 압박을 합니다. 그죠? 더 압박을 하게 하는데 그 담화를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실행에 올리는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 언제든 적에 대한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이때 그지 대남 산업은 말로는 뭐렇게 했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개사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쟤들이 저거 필요에 따라서예요. 언제든지. 있잖아요. 그죠? 제일 심각한 패거리, 집단주의가 두 가지 있어요. 이것에서 못 벗어나면요, 그 나라 반드시 망해요. 그 다음에 그 나라는 그 생지옥이 돼요. 뭐냐 하면은요, 종교적 패거리주의 하면요, 공존이 불가능해요. 종교 공존이. 기독교 이슬람 싸움처럼요, 상대방을 제압하고 제거해야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한국은 그 면에서는 대단히 심각해요, 지금. 여하튼 이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 적에 대한 사업으로, 그죠? 전환하는데요. 이게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 북한 당국.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 차단. 6월 9일 노동신문을 통해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 있잖아요. 이것도 쇼예요. 완전 차단한 거 아니에요. 왜 완전 차단한 거 아니라고 보냐 하면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얘들은 거짓말 쇼를 밥 먹듯이 해요. 이것도 그죠. 문재인하고 짜고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차단했으면은 6월 15일 날 남쪽에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겠다고 연락을 해요. 그 연락을 어떻게 했겠어요? 다 차단했는데. 거짓말이잖아. 그렇잖아, 그죠? 저거는 한 라인 딱 해놔놓고 있어요. 그래 놔놓고 막 적대적 이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야 둘 다 이득이 생겨요. 어떤 이득이 생기냐? 북한에서는 헐벗고 경제난 때문에 엄청난 심각한 어떤 민심이탈 현상이 있죠. 그걸 있잖아요. 그죠? 전쟁 분위기로 끌고 가면 딱 동원해가지고, 그죠? 뭡니까? 이 규탄 대회 이런 거 하는데 딱 좋아요. 그래 민심이탈을 막아가지고 말하자면 전시 동원 체제처럼 사람들을 동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남해는 뭐가 좋냐 하면요, 뭐가 좋아요? 부정선거를 덮을 수가 있어요. 지금 부정선거 문제가 제1주제가 핫 이슈가 되는 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토요일마다 열리는 그 블랙 시위가, 그죠?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남북 전쟁 분위기를 확 끌고 가가지고, 그죠? 모두 뭐냐면, 북은 북끼리, 우리끼리, 뭡니까? 이 군사적인 어떤 일체감, 남은 또 남끼리 있잖아요. 그죠? 위기의식을 통해가지고 그런 어떤 일체감을 조성해가지고 다른 모든 문제들 다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끼리는 전화 통화 딱 해놔놓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증거가 있어요. 특사 파견, 하겠다 했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저거 폭파했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했죠. 그 폭파했는데 폭파하기 전에 남쪽에다가 폭파를 통지했다는 거예요. 한국일보 특종으로 나왔어요. 이놈들이요, 남북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요. 있잖아요. 그죠? 전체 우리 인민이 분노한다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옛날에 같으면은요, 위대한 수령께서 남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저가 행동하는 근거잖아. 그죠? 근거. 근데 지금은 어떻게 가세요? 인민이 분노하고 때 이렇게 해요.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6월 8일 대남 사업 부서들의 사업 총화회의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단계적 대적 사업 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 차단해 버릴 때 대한 지시를 내렸다. 보세요.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6월 8일 날요, 대남 산업의 총 노선을 바꿨잖아. 대적 사업으로. 이거는 말하자면 국가 전략 사업입니다. 북한의, 그죠? 제1 전략이 뭡니까? 적화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남 전략입니다. 이 대남 전략의 총 노선을 바꾼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요, 이걸 지금 누가 결정했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 결정했어요? 김영철이하고 김여정이라 해놨는데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김영철 이름 먼저 나오죠. 김여정이는 꼭두각시예요. 그냥 이름 붙여준 거예요. 북한에서, 그죠? 김정의 이름보다 누가 앞에 이름 나온다. 그 다음에 백두혈통 앞에 누구 이름이 나온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지독한 서열 사회인데. 그러면, 그죠? 이 보세요. 대남 사업의 총 노선을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인 대남 사업의 총 노선을 김영철이 바꿨다. 거기에 따라서 통신연락선을 끊는 것도 누가 지시했어요? 김영철이 지시했죠. 보세요. 김여정이라고 해놔놨지만 이는 김영철을 앞세운다는 건요, 김영철이가 다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게 있잖아요. 그죠? 백두혈통이 같이 결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이게 북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차단해 버릴 때 대한 지시를 내렸다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지시는 누가 해요? 수령이 합니다. 유일영도 체계는 북한의 수령 체계의 그죠?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모든 명령, 교시는 누구한테부터 나온다? 수령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지금 누가 지시를 해요? 김영철이 지시해요. 김영철이 결정하고 지시해요. 누가 수령입니까? 김영철이 지금 수령 행시하고 있는 겁니다. 안 보이게, 그죠? 얘들이 언어를 보면요, 보여요, 그게. 언어는 정직해요. 그러고요, 집단 체조 관람하는 김영철과 김여정 해나나인데요. 여기 자세를 보세요, 자세를. 김여정이는 어떻게 앉았어요? 이래 안 앉았죠? 요래 앉았죠? 요래 앉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대상화됐을 때 요래 앉아요. 자기가 대상화됐을 때. 저 열심히 듣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제자예요. 그런 바디랭귀지예요. 이거는 보세요. 관람하고 있어, 관람. 김영철이 위상이에요. 이런 위상이에요. 딱. 그래가지고 모든 거 다 끊는다 했는데, 아까 이것도 사기다 한 얘기를 했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6월 8일 현재 북한의 중요한 국가 정책, 국가 전략의 결정권자는 누구다? 김영철이다. 김여정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런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담화에서요. 6월 4일 날 1차 담화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6월 13일 날 2차 담화가 있는데, 이 2차 담화에서는, 그죠? 2차 담화에서, 그죠? 참,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뭐냐면, 2차 담화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어요. 2차 담화의 핵심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게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냐? 김여정이 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넘기겠다? 총참모부에 넘기겠다 하는 거예요. 총참모부가 뭡니까? 이게 군부죠. 군부한테 넘기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조국의 상징이시고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신 위원장 동지의 절대적 권위를 감히 건드리고 신성한 우리 척 지역에 오물들을 들이민 쓰레기들과, 쓰레기들은 뭡니까? 이런 망동짓을 묵인한 자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세상에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장을 보자고 들고 일어난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보세요. 얘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가 핵 무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인민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한에서 정치인들이 무슨 팔이 합니까? 입만 열면 국민팔이 하죠. 위대한 국민이 개사고, 위대한 국민을 제일 잘 많이 외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대중입니다. 근데요, 여기에 인민팔이에 나선 거예요, 지금. 얘들은 끝없이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수령님 교시 따라. 수령님 명령 따라. 했는데, 갑자기 지금 계속 인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아, 수령체제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구나. 또 하나는 인민에 대한 이들의 공포를 느끼고 있구나. 들고 일어날까봐. 그 들고 일어날까봐 공포를 느끼는데 그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을 뭐로 보고 있냐, 이들이? 탈북자들이 뿌리는 삐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결사적으로 막으라고 누구한테 주문해요? 문재인한테 주문한 겁니다.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여기에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진짜는 참모본부에 넘겨준다는 그게 그죠? 실제로는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넘겨주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누가 가지고 있어요? 참모본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참모본부가 가지고 있다는데 그 참모본부를 틀어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여기서 또 있죠.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일이 나오죠. 야, 얘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체제의 이 변화가 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 2차 담화를 보면요. 거기에는 공포와 원망이 담겨 있어요. 공포는 뭐냐면 탈북자 혁명비라에 대한 무한 공포 담겨 있죠. 그죠? 그러나 뭐 저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욕을 합니다. 그죠? 죽탕 쳐 죽이겠다는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쓰레기라는 이 말이죠. 뭐 온갖 욕을 다 합니다. 배신자라는 이. 왜 그러냐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소수 집단에서라도 있잖아요. 인화물질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든지 하면요. 그게 확 번져버려요. 그러면 체제는 순식간에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북이 그걸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개심을 가지겠죠. 그죠? 탈북자들에 대해 가지고. 근데 여기서 또 반복하는 게, 그래서 이제 탈북 삐라를 저거는 있잖아. 저거 체제만 생각해가지고 남쪽에다가 6월 4일 날 그 김여정이 담아 있잖아. 그죠? 주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총독 대북 삐라 무조건 막아. 그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나흘 만에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저거 체제로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전방에 있잖아. 군경 쫙 깔아뿌리고, 그죠? 그 다음 박상학이 가다 뿌리고, 몇 사람만 뭐 구속시키고, 뭐 이래 뿌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 이 사람들 생각은 그런 사회니까. 그런데 남쪽은 문재인이가 그래 하고 싶어도 그게 싫지를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도 70년 동안 민주화했는데, 하루아침에 북한 사회문대로 되지는 않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혁명 삐라를 못 막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가 막 폭발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남쪽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전에 면대로 서해 도발, 휴전선 도발, 이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이
지금 사상 최고의 무력 시위를 하고 있거든. 한반도 주변에서. 여차하면은 평양 불바다 만들겠다. 그 신호를 계속 보내거든요. 소형 핵폭탄까지 사용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도발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요. 미국이 왜 저렇게 사상 최대의 무력 시위를 지금 한 달 넘게, 한 달이 뭐야? 한 5월달부터 시작해요. 내가 그거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거 보면요,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지금요, 미국이 군사 무력 시위, 군사 행동을 하면서 시위를 하면서 누구하고 협력하냐면요, 남한 정권, 남한 군대하고 협력을 안 해요. 안 믿어요. 미국은요, 남한을 동맹으로 안 봐요. 문재인 정권을. 지금 군대도 동맹으로 안 봐요. 내가 볼 때는. 누구하고 협력하냐? 누구하고 같아요? 일본하고 협력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협력해가지고 북폭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문재인 정권은 북의 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죠? 요즘은 이제 CNN이나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서 나왔는 보도들, 이제 국내에는 보도가 전혀 안 되는데 그 탈북자 유튜버가 그걸 소개한 게 있어요. 그거는 보니까요, 북한이 그죠? 미국의 좌우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그죠?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보냐? 김정은 앞잡이로 와요, 그냥. 그러니까 얘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렇죠, 그죠? 수단이 없으니까 뭐냐면 자해 공갈을 하는 겁니다. 자해 공갈. 아니, 수백억 들여가지고 만들어놨는 그걸 폭발을 해. 그리고 개성공단이라는 게 누가 만든 거예요? 김정일이가 만들었잖아. 김여정이 저거 아버지가 만들었잖아.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를 다시 이제 열고 리모델링하고 한 건 누가 했어요? 저거 오빠가 했잖아. 김정은이가 했잖아. 그런데요, 김여정이가 저거 아버지의 말하자면 대남 사업의 대전환이 개성공단입니다. 말하자면 적대 군사 노선에서부터 평화 공존, 평화 협력 노선으로 바뀐 게 개성공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거 아버지의 대남 노선의 대전환에 상징물, 그 다음 저거 오빠가 이룬 남북 정상회담의 상징물, 그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입니다. 그걸 김여정이가 폭파한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거 아버지 북한 참시하고 저거 오빠 귀때기 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닙니까? 이건요, 김여정이가 죽었다 깨나도 못할 일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했냐? 누가 했겠어요? 군부가 한 겁니다. 근데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달고 나왔어요? 김여정 이름을 달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사진도 동영상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노동신문 기사밖에 없는 겁니다. 김여정이 지금 어디인지 죽은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김여정은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대남 자폭공갈단, 자해공갈단, 자폭공갈. 자해는 이제 끊는 거 정도고, 그죠? 자폭은 막 폭탄 가지고 죽는 겁니다. 그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저거 아버지, 저거 오빠 그 업적을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것도 따까리 노릇하던 게.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군부 작품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작 하는 협박이 뭐냐면 공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전쟁을 적을 향해서 쏘는 게 아니고 저가 막 자폭하는 거예요. 이게요, 김정은 업적을 말하자면 남북평화노선, 대북협력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거 선대, 저거 오빠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이래 됐죠? 그러면은 백두혈통의 업적을 폭발을 하고 있잖아. 그죠? 누가 시켰겠어요? 군부가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어디로 넘어갔다? 백두혈통에서부터 군부로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행동과 전쟁 권한도 사실상 군부에 이양해버린 거다. 군부에 이양한 걸 김여정이가 공개선을 한 겁니다. 이 군사행동이라는 건요, 어느 나라나 그래요. 전부 그죠. 최고 사령관, 대통령이든지 누구든지 수령이든지 뭐 그죠. 이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사행동이라는 거. 국방장관이요, 독일의 병력을 9,500명, 그 주한미군 병력을 9,500명 빼겠다. 그런 소리 못 해요. 미국 국방장관이. 그건 트럼프 얘기예요. 최고 통수권자예요. 군 통수권자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행동을 할 때, 그죠?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할 때는 꼭 누가 합니까? 누가 나옵니까? 김정은이 나오잖아. 이게 말하자면 이 군사행동이란 최고사령관 김정은의 전유물이고, 이게 북한 주민들한테, 그죠?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 수령님의 근원이에요. 근데 김여정이 지가 뭔데 이 군사행동 결정권을 누구한테 넘겨버렸어요?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걸 총참모부에 넘겨주기로 했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뭡니까? 김정은이 허수아비다. 실제 권한은 군부가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신국 껍데기는 있어요, 그죠? 아직. 그죠? 있지만 수령체제 껍데기는 있어요. 근데 그 작동이 전혀 안 돼요. 그러고 실제 권한은 군부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북한의 군부 정권이 등장했는 거 아니냐? 조심스럽게 이렇게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정보가 전혀 공개가 안 되는 사회니까 이런 말들을 보고 있잖아요. 추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요, 북한의 수령체제가 안 돌아간다는 걸 또 증명하는 게, 그죠? 북한의 TV방송, 자나깨나 위대한 아닙니까? 그죠? 위대한 수령, 위대한 장군님 영도 아니면은, 또 교시와 영도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는 사회예요. 그게 유일 영도 체제죠. 에서 이제는
저들의 행동의 근원이 뭐냐 하면은 영도 따라, 영도를 받들어 하는 게 아니고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대요.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거 말하자면 이 일종의 민주혁명입니다. 민주혁명. 그 실제로 민주주의 제도가 하는 게 의식에 있어서 민주혁명입니다. 인민을 위해서 한다 하잖아. 핵무장을 해가지고 경제난을 겪다 보니까 이게 삐라가 단순한 삐라가 아니고 혁명 삐라가 돼버렸다. 그래서 민심이 동요하고 실제로요 북한에서요 그 탈북자 얘기 나오고 삐라 얘기 나와가지고 삐라에 뭐가 서였는지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대요. 북한 사람들이. 그러고 전번에 강의했죠. 박상학을 영웅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 박상학을 못 죽여가지고 지랄 발광하는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고 이재명이죠. 그래서 체제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위대한 장군의 명을 받들어 익하다는 왜 되겠습니까? 결과가 정 안 좋겠죠. 야, 네가 핵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 꼬라지 되는데 말이야. 우리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남쪽에서 우리 동포니까 좀 뭐 보태줘가지고 우리 살 길도 열 수 있는데 말이야. 네가 이 지랄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싹 드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 면을 받들어라는 얘기는 속 들어가 버리고 인민의 분리를 시켜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화면을 캡처한 거예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됐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됐습니다. 이 각오는 뭐라고 하냐면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깨 몽땅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이런 조치를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수령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6월 1일까지는 문재인을 도와주라 했죠. 그렇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6월 김여정이 천하가 되면서는 문재인을 매우 철화로 바뀝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옥류광 주방장까지 나와가지고 이건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국수 처먹을 때 요사 떨더니 한 일 전혀 없다. 그 다음에요. 총참모부, 조선통신, 김여정, 장금철 등 90분간에 4차례 말폭탄을 해가지고 문재인을 막 작살내버립니다. 막 귀때기 때리고 촛대비 까고 막 엎드려 뻗쳐시키고 막 작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폭로하냐 하면은 15일날 너가 특사 보내겠다고 얘기했지. 그 정의원이하고 서훈이하고 보낸다면서. 국정원이요. 옛날에는 북한 감시기구였는데 지금은 대북 통로가 돼버렸어요. 대북 통로가. 뭐야? 국정은 없애야 돼요. 저런 국정은. 그래서 이렇게 딱 톡 까버립니다. 15일 북측의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왔으며 이에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발표했다. 보세요. 불허한대요. 불허. 폐하를 아련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윤허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골 때려. 그 김제1 부부장이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 이렇게 보도를 해요. 그 다음에 문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도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대북 전단에 대한 문재인이가 연설한 데 대해 가지고 대북 전단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없다. 사죄와 반성이 없다 하니 이건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래 것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에? 아니 주권자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 이제 뽑힌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사죄와 반성이 없다 이거. 아니 사원이 저기 뭡니까 사주한테 사죄와 반성이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철면피한 감언 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 그래요. 역겹다 그래요. 문재인한테. 이게 김여정의 말이에요. 김여정을 그렇게 극진하게 섬긴 결과가 이거예요. 김여정이 내려왔을 때 국빈 이상으로 대우했거든요. 저 아래에서 쳐다보고 악수했거든요. 대가리 숙여가면서 친서받았거든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새삼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 그래요. 혐오 인물로 낙인을 탁 찍어버려요. 장금 처리도 욕하고 뭐 여하튼 온갖 욕을 다 퍼부어요. 자, 이걸 볼 것 같으면요. 북이 또 김여정이가 문재인을 보는 시각이 뭐냐 하면은 식민지 총독을 질책하는 수준에 야, 너 이것도 못해 말이야. 그것도 못하면은 사표 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니, 박상학이 그거 하나 못 잡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김여정이가 한참 난동을 부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실권 세력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총참모부 4대 군사 노선을 선언합니다. 6월 17일 날. 4대 군사 노선, 군사 행동, 4대 군사 행동 가는 건 들어보셨죠? 그죠? 금강산 개성공단에 부대 파견한다. 비무장지대에 GP에 또 군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접경 지역에서 1급 군사 훈련한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삐라를 대량으로 뿌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4대 군사행동을 당중앙위원회 비준을 받은 뒤 실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것도 그죠? 당중앙위원회 비준을 받고 북한이 언제부터 이런 있잖아. 그죠? 절차적 민주주의가 살아 있었어요. 수령의 명을 받들어 뭐 어떡하요? 이래 돼야 돼요. 북한 사회는 이때까지 해온 짓이 그래요. 그 수령은 싹 빠져버렸잖아. 그래가지고 GP에 군인이 들어오고 그죠? 스피커 설치 다시 하고 막 이랬죠. 그러면서 북이 삐라 1200만 장, 풍선 3000개를 준비했다. 남은 고스란히 당해야 할 거다. 이렇게 막 위협을 했죠. 이게 22일까지 그랬어요. 6월 22일까지. 23일 날 그 보류 결정이 나기 전날까지 이렇게 했어요. 위협을 했어요. 삐라 1200만 장, 저거 순 뻥입니다. 북에요.
삐라 1200만 장을 뿌릴 종이도 없어요. 왜냐하면 북에서 남쪽에 뿌린 종이가 남쪽급 종이는 돼야 되겠죠. 안 그러면 창피당하겠죠. 그죠? 역작용 나오겠죠. 야, 이 새끼들 종이를 뭐 이런 걸 써. 이러겠죠. 어? 근데 북에 지금 쓰는 종이들은 형편없는 종이래요. 그리고 1200만 찍었다 하는 거 이건 구라예요, 구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 쇼예요, 쇼. 어떤 목적을 가진 쇼예요. 그런데 6월 23일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딱 한 방 KO 펀치를 날려버립니다. (6월 4일부터) 한 20일간 김여정 주도로 발광을 했잖아, 그죠? 한반도를 완전히 막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갔잖아.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근데 느닷없이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요, 이게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김정은의 결정이 아닙니다. 놀랍죠? 문장을 정확하게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북한 애들은요, 사기를 쳐도 사기를 치지 말아야 될 건 안 쳐요. 남한 것들은 온갖 걸 다 사기쳐. 사기의 급수가, 그죠? 북한은 그래도 한 1급 사기꾼 정도는 돼요. 남한녀는 잡범 수준의 사기를 쳐요. 뭐든지 하여튼 금방 생각나면 사기 쳤다가 알면은 또 그랬나 이렇게 하고 말이죠. 내가 깜빡했네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 기사입니다. 6월 24일 날 기사인데 17일 만에 등판 김정은, 김여정 경고한 대남 군사행동 막아. 김정은은 국합이고 김여정은 배드캅 남매 역할 분담한 건가?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완전 헛다리 짚은 겁니다. 보세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 고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주도해 20여일간 이어온 대남 강공 행보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래 얘기를 해요. 아니, 그 난리를 20일 동안 쳐놔놓고 갑자기 보류한다 하는데 그게 숨고르기가, 이게요, 보면요, 20일간 그 난리를 칠 때 김여정이가 어디인지도 모른다 했죠. 사실은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났습니까? 오직 노동신문에 글자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니까. 그 실체는 우리가 전혀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근데요, 이것도 보세요. 예비회의를 했다. 예비회의라는 게 북한 역사상 본 적이 없대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얘기가.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그것도
무슨 회의? 화상회의를 설립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화상회의를 수십 명이 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6월 23일 날 이 회의를 하면서, 그죠?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었다 그래요. 사회자가 결정권자예요? 사회자가 결정권자예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간접적으로 이 결정은 김정은이가 한 게 아니다, 이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하였다. 보류 결정을 누가 했어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보세요. 요 말에 보류하라고 김정은이가 지시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김정은이가 어떤 뭐 말씀을 하셨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거짓말을 못 쓰는 거예요. 북한은 그런 정도의 정직성은 있어요. 여 애들은요, 온갖 말을 만들어내 버려요. 청와대는 말 만들어낸 완전히 거짓말 본부예요. 거짓말 본부. 그래서 이제 보세요. 조선노동위원회가 대남문제 계획들을 보류하였다,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군사위원회가 결정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요 23일 날의 결정을 보면요,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째,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김여정 20일 천하가 끝났죠. 근데 그게 진짜 김여정의 말인지 뭔지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진짜 김여정의 말이고 김여정의 지시고 김여정의 요구였다고 할 것, 성명 담화였다고 할 때면 김여정이 그 대단한 지위에 올라가는데 왜 얼굴을 안 내밀겠어요? 그렇죠, 그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막 얼굴을 내밀고 고개 바닥에 들고 턱 쫙 내밀었겠죠. 도도하게. 그런데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김여정이 유령인 겁니다. (20일) 동안 천하를 들었다 놨다 했는데, 천하를 들어놨다 했는 거는 미국까지 막 흔들흔들 했잖아. 백두혈통 혈육 싸움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동생을 제압했죠. 동생이 막 날뛰던 걸, 그죠? 그거 안 돼 하고 제압한 모양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백두혈통이 저끼리, 김정은이가 최고 존엄됐다가 김여정이가 최고 존엄됐다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걸 연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김재김, 이이제이가 아니고 김씨를 제압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김여정이는 이 과정에서, 그죠, 그냥 거의 마녀가 됐어요.
얼마나 천박한 언어들을 막 쏟아냈어요. 더구나 32살만 여성의 입에서. 김여정이가 아무리 있잖아, 막 자란 애라도요. 지가 썼다면 그런 말은 못 써요. 더구나 여성의 언어가요. 그렇게 난폭하지는 않아요. 이건 어느 놈이 쓴 거예요. 마녀 악냐로 만들어놨죠, 그죠? 그 담화 내용이며, 말시며, 그 다음에 행동이며, 이런 게, 그죠? 그 다음에 그 북한 주민들을 너무 괴롭혔잖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말이야. 동원해가지고 막 행렬시키고, 이 데모시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요. 북한 유튜버 중에, 탈북자 유튜버 중에요. 지금 김여정이가 북의 공공의 적이 돼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워낙 이제 이런 짓을 해놔놓으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김정은이는 허수아비다 하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군사행동을 하는데 군사행동은 수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말하자면 수령의 전유물이에요. 최고사령관에. 그래서 김정은이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내 책상 위에 단추가 있다느니 그 다음에 또 미사일을 쏠 때마다 아마 장병들 업어주고 그거 가가지고 현장 지휘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군사행동은 곧 김정은의 리더십이거든요. 수령의 유일 지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군사행동의 결정권을 4대 군사행동 결정을 보면은 결정권을 중앙군사위원회에 해부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력이 사실상 김정은에서 군부로 넘어갔다는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대미문의 화상회의, 예비회의. 예비회의도 없었고 화상회의도 없었죠, 지금까지. 왜 있잖아, 그죠? 중대한 사태. 김여정이가 그래 날뛴 건 얼마나 중대한 사태예요. 아니,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바꿨다는 게 어마어마한 중대한 사태 아니에요. 그죠? 그런 중대한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은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는 화상회의, 예비회의를 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갈 수 없는 거잖아. 이거는 회의 개최 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화상회의와 예비회의를 했다는 것은 극소수가 비밀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화상회의라는 게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무슨 난상 토론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 북한이 그런 체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결정 구조를 추리해 보면요. 김정은이는 사회를 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결정한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수령이 결정하는 일이지 군사행동이니 이런 걸 군사행동을 어떻게 한다느니 그 다음에 보류한다느니 이거는 수령의 고유 권한이지 이게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앙위원회에서 군사행동도 결정하고 보류도 결정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군부 실권자나 또는 소수 군부 실권자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서 결정했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근데 왜 이 시기에 그렇게 날뛰다가 갑자기 보류 결정을 했냐? 이건 좀 더 내가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잡히질 않아요. 하나는
미국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하나는 미국이 완전 무력 시위를 하니까 겁을 먹고 꼬리를 내렸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 북한에서 적한 거는 남쪽에서 우리 죽겠으니까 돈 빨리 보내 그 얘기인데 돈을 입금을 시켜줬다. 60억 달러 정도 입금을 시켜줘가지고 이제는 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대남 압박을 중단하는 거다. 이래 얘기를 한대요. 북한이 아무리 거지지만 돈 60억 붙여줬다고 할까? 보세요. 정몽원이를 통해 가지고 김대중이가 북한에 지원해준 돈이 얼마입니까? 4억 달러입니다. 4억 달러는 지금 들으면 한 5천억 돼요. 안에 5천억 받고 말이지 뭘 좀 정상회담 해주고 하는 게 북한 애들입니다. 그런데 60억 받고 그 난리를 부려놓고 이제는 끝 이렇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북한은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는 대북 비라 뿌리는 게 그게 이제 사실상 이제 못하게 됐으니까 중단한 거다. 근데 그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심대한 일인데 그건 아직까지 내가 좀 더 추적을 하고 추리를 해봐야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 보니까 북이 요동치고 있죠.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죠. 정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다는 징후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수령체제가 마비됐다는 겁니다. 아니 김여정의 21천하라는 것 자체가 수령체제의 마비를 웅변하는 겁니다. 아니 김여정이라는 거는 김정은의 따까리에 불과했잖아. 그죠?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아무 그 사전 과정도 없이 여왕처럼 날뛰었잖아요. 그것도 폭정을 하는 여왕처럼 날뛰었잖아요. 입에 여자로서 인간으로서는 담을 수 없는 폭언들을 막 쏟아내면서 그건요 수령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수령 동생이라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수령 유일체제거든요. 거기는 동생이라고 유일체제가 벗어날 수 없어요. 보세요. 김정남이 살해해버린 거 보세요. 형이라도 조금에 걸거치게 되면 바로 살해 들어가 버립니다. 객소리 못해요. 어디 동생이라고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따까리가 여왕에 등극했다. 그 다음에 김일성 신국이 실패했다. 여긴 생조기라는 거. 북이 사실은 만든 건 지상낙원이 아니라 생조기라는 걸 웅변해 주는 게 누굽니까? 탈북자 존재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국 간 사람들 이런 사람까지 합하면 그죠? 10만이 넘어요. 한 30만 원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이거는 탈북자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북에서는 금기예요. 그런데 김여정이가 나서가지고 탈북자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것 가지고 생 난리를 쳤죠. 그건 뭡니까? 지금 우리는 김일성 신국 지상낙원에 사는 게 아니고 살기 어려가지고 빠져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쪽에다가 삐라를 뿌리고 있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 하는 걸 김여정이가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앞에 앞장서가지고. 보세요. 이게 백두혈통에서 하는 짓이겠어요? 걔들은요, 백마 타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신성시하는 그런 역할만 하지. 에? 절대로 이런 추한 모습 안 보여요. 이런 추한 모습들, 파괴자의 모습, 악녀의 모습, 마녀의 모습은 누군가 연출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것은 김정일하고 김정은의 업적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백두혈통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기진 인민을 동원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마녀 악녀로 딱 부상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이 적이 되어가고 있고.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김여정 21천하를 기획하고 연출한 사람이 북한의 실력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실권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유일 영도 체계가 북한의 수령 체계의 생명과도 같을 겁니다. 모든 그 사상, 결정, 명령, 지도는 누구를 통해서 한다? 수령을 통해서. 모든 인민은 수령의 명을 받들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수령 유일 영도 체계, 수령만이 영도할 수 있다는 이 영도 체계가 그죠? 엄청난 혼란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군 안방으로 니나 걔나 한마디씩 하고 다 만회고 했죠. 누구까지? 옥류관 주방장까지. 이거는 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군사행동 결정권이 김정은에서 군부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충분히 설명했죠. 그리고 또 더 하나 결정적인 건 6월달 들어서서는 그 이전에도 거의 그랬지만 확실한 거는 김정은과 김여정은 뭐 노동신문에 보도는 됐지만은 사실은 실존 자체가 불투명한 유령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북은 김일성 신국은 껍데기는 맞는데 유령 통치의 나라가 되어 있다. 유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 있다. 그러면 진짜 유령이 통치하겠어요? 실권자는 따로 있다 이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 연출자, 실력자가 누구냐? 그걸 추적해 보니까 거의 한 사람으로 초점이 맞춰져요. 물론 이거는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가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김영철이다. 근데요, 어제 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볼튼 회골에게 트럼프가 김영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대요. 나오는 얘기로. 트럼프가 김영철을 천재라고 얘기했대요. 이 얘기는요, 되게 관심이 가는 얘기예요. 천재란 얘기는요, 트럼프가 딱 보고 천재라고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누구하고? 김영철하고 많은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 그러면 천재성을 알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천재든 아니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영철이 천재라고 보는 거는 트럼프가 그렇게 본 게 왜 그럴까 추리해 보건대는 트럼프의
트럼프와 대화를 하면서 김영철이가 트럼프의 속내를 꿰뚫어 본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걸 트럼프한테 얘기해 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야, 이 사람 진짜 천재네. 어떻게 내 속마음까지 저렇게, 내 작전까지 저렇게 꿰뚫어 봐. 그거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진짜 속내가 뭐냐? 대북 속내, 북한에 대한 속내가 뭐냐? 그건 나중에 우리 얘기합시다. 여하튼 김영철은 트럼프가 주목할 정도의 사람이다. 자, 국가대사 결정권 행사를 하는데 6월 8일 날 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6월 9일 날 발표된 거죠. 그죠? 대남 전략 총노선을 변경하는데 그 다음에 연락선을 단절하는데 그 결정을 누가 했다? 사실상 김영철이가 했다는 겁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수령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김여정의 20일 천하 연출도 소위 천재 김영철이 한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보세요. 김여정의 입을 빌려가지고 김정일과 김정은의 업적을 완전히 깨부숴버리고 김여정을 통해 가지고 깨부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과의 진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을 위험이 없으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고 대남 어마어마한 충격과 충격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뭐겠어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입니다. 이게 이런 다목적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천재의 아이디어로 내놓은 거다 봅니다. 그래서 내 눈에는 김영철이가 이런 다목적으로 김여정이 아버지 오빠의 업적을 깨부수고 남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경고를 하고 그러면서도 전쟁 분위기를 확 고조시키는 방법으로 저걸 선택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발을 선택했다. 그 다음에 군권을 4대 군사행동 결정과 보류를 사실상 화상회의하는 것은 뻥이고 실제로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김영철이 했다. 김영철 단독으로 한 건지 김영철 그룹이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김여정 20일 천하가 23일 날 이 화상회의로 이제 끝났죠. 그죠? 끝났는데 24일 날 총정리 담화를 누구의 명의로 발표하냐면 김영철 명의로 발표합니다. 형식은 뭐냐면 남쪽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야단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담화를 발표하는 자가 최고 권력이겠죠. 그죠?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김영철이 맞는지 아닌지. 그러면은 이런 북의 거대한 변화,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아마도 북정권 수립 이후의 최대의 변화 같아요. 이 변화를 겪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어디로 갈까? 그건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
추적해 봐야 되겠죠. 마치겠습니다.